아,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우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야기 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17장이에요. 탈진실이라고 하는 또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볼게요. 예. 음, 화면 공유하면 어이구, 자 봅시다. 네, 어디 있습니까? 예. 토론 당에다 선생님이 올렸는데 17장 탈진실이고요. 그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허구를 만들고 퍼뜨리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탈진실은 수세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조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위대한 수업 EBS 영상인데요. 요거는 로그인 EBS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잖아요. 회원가입 되어 있으니까 EBS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요 위대한 수업에 들어가서 영상 전체를 다 볼 수 있는데요. 유바라리가 이 인터뷰 영상 한 게 네개가 있어요. 네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시청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탈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영상도 같이 시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중에 일부분을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유발하라리 그 얘기를 합니다. 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는 서로를 연결하는 허구를 통해서 협력한다. 근데 허구의 정의가 여기 보이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상상한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허구를 믿을 수 있고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고 허구를 믿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인류 진보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여기서 또 예를 들어보는 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상상에 의해서 하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라는 걸 물질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백만 명이 신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형성된 게 종교거든요. 그 그러니까 인간 위에 그 어떤 생명체도 종교와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간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침팬지한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 전쟁에 참여를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너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많고 코코넛도 많아.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죽는 것도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침팬지한테 만약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근데 침팬지가 과연 천국의 존재를 믿을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실은 현실 세계에 대한 거를 감각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는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천국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고유한 특질이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허구를 믿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음, 다른 생명체보다 앞서 나가서 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유발하라리의 기본 사상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추천 도서는 사피엔스 있잖아요. 그 사피엔스를 읽어보면 허구라는 얘기를 굉장히 쫙그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독특하게 허구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또 유발 하라리 그 책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입니다.
사피엔스 책도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진실 얘기를 나오는데요. 여기서 영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허구적 이야기를 다룰 때, 허구적 이야기를 퍼뜨릴 때 유의할 점은, 허구라는 것은 인간을 이용하기 위한, 인간한테 뭔가 인간을 수단화하고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거는 인간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책에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전체주의라든지 뭐 종교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이 전쟁 뭐 인간을 위해서는 하지만 실제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되게 경계를 해야 된다. 허구라는 것을 무작정 믿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도움이 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인간의 협력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도구일 때, 협력도 뭐 나쁜 모의 작당을 하는 협력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인간의 삶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불행해지고 누구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허구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탈진실을 이야기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뭐 민족주의도 뭐 그렇고요. 국가는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조금 뒤로 넘어가 볼게요. 미안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아까 쌤이 카톡에서 토론방에 제가 올린 것처럼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은 허구를 만들고 퍼뜨리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럼 허구는 진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상상력에 의존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냐? 이미 수세기 전부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거짓 뉴스, 그쵸? 뭐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뭐 가짜 뉴스라고 하지. 그 가짜 뉴스는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세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보죠. 이제 종교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종교는 사실은 허구잖아요.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물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진실처럼 여기는데, 그래서 재밌는 점을 얘기합니다. 1000명의 사람이 어떤 조작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믿으면 그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1000명도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데 10억 명의 사람이 1000년 동안 이거를 계속 믿어왔다면, 허구를, 근데 그거는 이제 가짜 뉴스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렇게 승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도 허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걸 계속 믿어왔는가가 마치 나중에 되면 이것이 진실처럼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생님이 조금 여기 책에서 좀 인용하고 싶은 말은, 이제 2차 대전에 나치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군국주의를 펼쳐 나가는데, 나치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허구잖아요. 근데 이 파시즘 같은 것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그럼 이렇게 설득하고 끌어들일 거냐, 나치라는 것에, 파시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할 수 있게끔 하냐. 여기 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한 번 한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지만 이걸 1000번을 반복한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이게 뭐야? 뭔 얘기야? 근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런 걸 세뇌시킨다고 하잖아요. 사람 머릿속에 계속 세뇌를 시키면 이제 인간도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이거 정말 진실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서 나치즘에서는 이걸 아주 선동책으로 잘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허구를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 밑에도 그런 내용이죠. 기술을 가졌다.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머릿속에 즉각 떨어지면 아무런 성공, 그러니까 머릿속에 즉각 떠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세뇌가 돼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허구를 사람들한테 선동의 도구로 계속 머릿속에 주입시킴으로써 그거가 진짜처럼 믿게도 할 수 있다는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럼 왜 그러냐? 호모사피엔스 종으로서 인간은 진실보다는 힘을 선호한다는 그런 경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확히 진실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이걸 통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러면 통제하기가 쉬워질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실이 침배하고 신화는 무시되는 사회를 끈다면 인간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차라리 침팬지에게 운을 시험해 보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그 허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권력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권력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간한테 믿게 하고 그거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의 본성 중에는 어떤 정말 이게 진실이라기보다는 어떤 힘이나 권력을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뇌를 당하고 뭐 허구를 믿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허구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좋은 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서 이제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하나 줍니다. 어떻게 하면 세뇌를 피하고 현실과 허구를 구분할지에 관하여 뭐 앞으로도 다루지만 여기서 두 가지 요령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도 이 부분은 조금 실질적인 거니까 한번 같이 살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공감을 했는데 첫째, 믿을 만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이것이 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는 합당한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재밌는 예를 들어줍니다. 당신에게 매월 $30를 주겠다. 그 대신 당신은 내가 바라는 정치적 상업적 편견을 당신 머릿속에 심을 수 있도록 매일 1시간 당신을 세뇌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잘못되는 것 같구나. 이래서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일 1시간 내가 당신을 세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여기는 똑같네요.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서비스 비용을 당신에게 물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제안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뭐 돈을 준다고 하니까 혹했지만 이게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 감이 오잖아요. 근데 밑에 얘기는 그냥 뭐 1시간 동안 그냥 좀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신에 뭐 이 전반적인 모든 비용은 뭐 당신은 전혀 뭐 책임질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솔깃해한다. 부디 그런 사례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두 번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유튜브 얘기를 해볼게요. 유튜브는 사실 우리가 돈을 내고 정보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뭐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하는 건 되게 유용한 기능이긴 한데 그거를 우리가 돈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들을 거기에 자꾸 보여주는 거죠. 우리 고유한 어떤 특성들을 내가 갖고 있는 특성들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나는 그냥 아무 비용을 안 치르는 것 같지만 내가 팔려가는 느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보지만 그것이 정보가 돼서 또 내가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만약
뉴스를 공짜로 얻는다면 당신 자체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나의 성향, 나의 소비 심리,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상을 자주 보는지 이런 것들이 그쪽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의 상품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기도 하죠. 내가 선생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그다음에 다시 접속해서 들어가면 내가 관심 있는 영상, 봤던 영상과 유사한 영상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그쪽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내가 조종당할 수 있겠구나, 세뇌당할 수 있다. 계속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뭐 소비 기호성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나는 계속 그런 영상을 봄으로써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나는 뭐 다른 뭐랄까 주관이라든지 다른 의견들보다는 자꾸 그런 영상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계속 그걸 보게 되면 내가 그쪽에 빠지게 되겠죠. 그쪽에 이렇게 세뇌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다. 정말 제대로 된 진실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치르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세뇌당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예를 잘 들어가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랫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요령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돈을 지불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만약 어떤 이렇게 지금 부각되어 있는 이슈가 특별히 중요해 보인다면 그것과 관련된 과학 문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과학 문헌이라는 거는 뭐 순수하게 자연과학,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 이렇게 무슨 학회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학이나 뭐 이렇게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걸 학회라고 해요. 무슨 교육학회도 있고, 무슨 생물학회도 있고, 무슨 컴퓨터공학회도 있고, 이런 학회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과학적인 그런 절차를 밟은 연구를 세상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동료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구한 거를. 논문을 제출하면 거기 논문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제대로 된 실험 맞아? 이게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이거 결론을 낸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거치는 논문, 그 다음에 뒤에 볼게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과학도 과학혁명처럼 뭐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동설로 옮겨가는 것은 과학 역시 여기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 과거에도 많은 오류가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탈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허구가 인간을 위한 그러한 뭐 아까 얘기한 그 협력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인 과학적 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과학 문헌을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당신이 거부하는 과학 이론을 알아야 되고, 당신이 주장을 뒷받침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 경험적 증거가 우리 과학에서는 뭐 우리가 순수 과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증거 있는 거야?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하잖아.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이거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시각을 갖고 의문을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탈진실의 그러한 허구의 오류에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좋은 얘기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침묵을 하는 것은 절반을 간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내거나 토론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 나가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뭔가 얘기하는 순간 내가 잘못 얘기할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 여기서는 이제 과학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이 너무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선생님도 어려운데,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 그 과학의 내용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그거를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역할이 이러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세상에 자꾸 알리는 거. 이런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대중과학서를 저술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탈진실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꼭 단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검증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들을 세상에 알릴 의무도 있고, 우리는 그러한 책들이나 정보를 계속 공부해야 될 책임의식도 있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론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 특정한 허구적인 그러한 거에 끌려 들어가서 빠져들어갈 위험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가짜를 찾아내는데, 내가 가짜를 구별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내용을 뭐 그냥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의 책을 읽는 것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안 그랬으면 선생님도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당연히 뭐 이렇게 가는 거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가짜를 구별해내는 역할은 우리의 몫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몫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진실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번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제목처럼 우리는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는 탈진실을, 허구를, 탈진실 즉 허구, 거짓을 믿을 수 있는 종이다. 그 얘기가 바탕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협력을 이끌어냈지만 또 잘못된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잘못된 허구인지를 구분의 능력이 필요한데, 첫째는 정보에 대해서, 고급 정보, 정확한 정보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공짜로 흘리는 것은 없다, 절대로. 비용을 치렀을 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짜라는 거, 막 유튜브에서 막 제공하는 거, 구글에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맹신할 것이 아니라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을 지불해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내가 뭐랄까, 그쪽 회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짜였으면 그냥 얻고 대신에 내 정보가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만, 내가 정정당당하게 지불을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나의 고유한 것들이 침해당했을 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그쪽에다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조건 공짜라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눈을 부릅뜨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과학자라든지 경제학자라든지 사회에 또 그런 저명한 그 학자들은 그런 걸 대중들한테 알려야 되고, 우리는 그런 책들을 또는 그런 정보를 얻어서 좀 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탈진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이거 재밌게 읽었고,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심각한 게 막 고민해서 어떤 답을 얻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도대체 그 17장 내용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그 저기 EBS 어디 있지? 봅시다. 아이고 여기도 안 보여. EBS의 이 부분, 요거 저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여기 이 부분에 유발하라리 편이 4편이 있는데요. 한 15분 정도씩 되니까 바쁘더라도 잠깐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나름대로 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괜찮았어요? 네. 선생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다가 오늘 한 것도 녹화를 했으니까 올릴게요. 올려서 시간 되는 대로 이거를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담 없이 한번 그냥 뭐 누워서 듣든 뭐 팟캐스트 보는 것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 오케이입니다. 이거를 막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건 아니죠. 내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한번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약간의 참고가 되고 씨앗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번 모임은 언제인지 잠깐 볼게요. 오늘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참여 날짜 보니까 이거 선택 안 한 사람들 좀 있는데 참여 날짜 이것도 조금 잠깐 와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다음번 모임은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1월 20일은 언제입니까? 목요일이네요. 시간 똑같아요. 목요일 날. 이번 주는 목금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쌤 영상 한 30분 정도 되지만 실제 여러분이 같이 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30분 정도 얘기할 거고 이런 식의 영상들을 계속 올릴게요. 20일 날, 21일 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책을 안 읽고 와도 괜찮아요. 뭐 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또 자기 얘기해도 되니까 막 책을 또 바쁜데 언제 읽지 그러지 말고 우선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방학 때니까 얼굴 보고 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날 목요일 날 17시 저녁 5시에 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